자, 다음 아이템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인터뷰 22년 전 살인 교사 피의자 검거라는 기사인데요. 여러분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보신 분 계시죠? 가서 보고 오셔도 되고 제가 짧게 설명드려도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 이거 되게 전 처음에는 뭔 얘기인가 하고 전 그 알을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이거 되게 심각한 사건이더만. 자, 뭐냐면 공소시효가 본인이 끝난 줄 알고 피의자가 방송사랑 인터뷰를 한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잡혔어.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그 방송사가 그 알이에요? SBS. 그런데 다음에 현돌이님이 이거 그 알에 나왔던 사건이구만. 피의자가 목격자인 양 행세하며 돈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요. KBS 유튜브에 닥터우님이 유족한테 사례비를 받을 생각을 하네. 이러니까 사탕 칙칙하지.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모르시는 분. 자, 좀 보고하겠습니다. 1999년 11월 5일에 제주도에서 차 안에서 어떤 남자가 6군데 칼에 찔려 죽어서 발견돼요. 검사 출신의 변호사였던 이승용 변호사십니다. 6군데 찔렸는데 범인을 못 찾았어요. 이게 찔렸는데 칼이 흉기가 자상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칼이 아니고 어떤 칼도 그런 자상을 낼 수 없어. 이게 뭐지? 그래서 용의자를 특정을 못하고 1999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2014년에 공소시효로 종료가 됐어요.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가지고. 그런데 2019년 10월에 김모 씨라는 사람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해옵니다. 내가 관련자다. 내가 증언을 해주겠다. 가만히 있는데 제보를 먼저 한 거예요? 네. 내가 우리 두목의 오더를 받고 내가 그 사람 이거에 관여가 됐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제주도 조폭 중에서 유탁파라는 파가 있대요. 유탁파. 유탁? 네, 몰라요. 무슨지 몰라요. 유탁파의 조직원인 김모 씨였습니다. 그래서 두목이 시켰다. 백모 씨인 두목이 시켜가지고 내가 이거를 동생을 하나 시켜가지고 이 변호사를 혼내줘라 라고 해서 내가 동생을 시키긴 좀 불안해서 내 친구를 시켰다. 친구가 이름이 갈매기였다고 해요. 갈매기 시켜가지고 좀 혼내줘라.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시켜가지고 허벅지에 한 2방 칼침 놔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갈매기가 야 큰일 났다 전화가 왔대 새벽에. 내가 이 변호사가 너무 저항을 해가지고 내가 몸을 막 찔러가지고 이 사람 죽은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그 갈매기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갈매기는 2014년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상하시죠 벌써? 자, 그래가지고 그럼 흉기는 이거 뭐 무슨 흉기냐? 그러니까 흉기를 설명을 하더래. 과도를 갈아가지고 더 이렇게 튼튼한 부분 남겨가지고 찔렸다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맞아. 그 설명이 맞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사람을 왜 죽였을까? 이승용 변호사를 왜 죽였을까? 물어보니까 1998년 제주도 도지사 선거에서 신구범 전 도지사를 지지했었어요. 이승용 변호사가. 그런데 다른 후보가 이긴 겁니다. 다른 후보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 거죠. 그래서 선거가 지났는데 선거 5일 후에 이긴 도지사 측에서 증언이 나와요. 내가 800만 원 받고 선거운동을 해줬다. 이게 부정선거다. 선거운동 원이? 내가 돈 먹었다. 이렇게 얘기가 옵니다. 그래서 금품 선거 운동이 폭로가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따라오셨죠? 이승용 변호사는 졌어. 진 사람을 지지했는데 이긴 사람 쪽에서 이거 금품 선거였다는 증언이 나온 거야. 우리 돈 먹었다. 내가. 그 양심 선언을 했어. 손모 씨가. 그런데 이 양심 선언한 손모 씨가 이 자료를 이승용 변호사를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된 도지사를 날릴 수 있는 자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손모 씨는 사라져요. 연락이 끊겨. 그리고 나서 이승용 변호사가 내가 손모 씨를 추적해보겠다. 찾아보겠다라고 하고 며칠 있다가 칼에 찔린 채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선된 도지사가 모르죠. 자, 여러분 있죠.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 당선됐던 도지사분이 깡패래 죄송합니다. 깡패분들께 소구하죠. 조폭분들께 연관이 많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김 씨가 그러니까 그 아래 제보한 김 씨가 유탁파의 두목 백 씨가 나한테 지시를 해서
내가 갈매기 시켜서 변호사를 혼내주려고 허벅지를 몇 번 찔러주라고 했는데 그 갈매기가 찌르고 죽게 만들고 자기는 그 죄책감에 2014년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피의자가 없잖아. 죽은 거잖아.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그 안에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요. 그걸 표창원 맞아. 그 전우는 나와. 프로파일링. 네, 프로파일러로 나와요. 이수영 교수 나오고. 거기서 뭐냐면 당시에 이 오더를 낼 때 백 씨가 수감 중이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백씨가 누구야? 두목. 어. 지시했다는 두목이 없어. 감옥에 있어. 물론 감옥에서도 지시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현재 두목이 또 계세요. 아, 유탁파 아직도 있어요? 유탁파 있어. 그러니까 그때 그 할 때 있었어. 작년까지 있었어. 제주에 조폭이 있어요? 그런가 봐요. 유탁파의 현 두목님의 증언에 따르면 백 씨가 너무 사람이 심성이 여리고 착한 분이라는 거야. 보스가? 보스인데? 보스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지시할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이건 그냥 정황 증거긴 해요. 두 번째,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을 해서, 그러니까 잘 봐요. 김 씨는 허벅지에 좀 찔러라, 혼 좀 내주고 와라라고 해서 본인 살인 교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다는 거야. 근데 갈매기가 가서 변호사가 막 저항을 하니까 몸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검 결과 저항한 흔적이 없어. 압도돼서 한 방에 죽었다는 거예요. 6방을 그냥. 그래서 저항 흔적이 없다. 그리고 현재 두목의 말에 들어오면 말이죠. 갈매기는 자살한 이유가, 갈매기 씨는 자살하신 이유가 투자 실패 때문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죄의식은 모르죠. 모르고 걔 투자 실패해서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프로파일러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 사건에서 갈매기를 빼고, 갈매기는 원래 없었던 사람이고 김 씨를 거기에 넣으면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너무 정황을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갈매기는 필요 없는 인물이죠. 그럼 김 씨는 그 백 씨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본인이 한 거야?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거죠. 예,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김 씨가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딱 그 알이 끝났어요. 거기까지가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상황이야. 아, 그럼 이제 우리는 김 씨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거 끝났어? 네. 그게 작년 6월 그 알이래요. 오, 재밌었겠다. 근데 이분이 검거가 됐어요. 며칠 전에. 왜냐하면 경찰이 인터폴이랑 해서 인터폴이랑 왜 어디가 있었어? 캄보디아인가 가 네, 있어가지고 캄보디아. 있었는데 아, 그 알 하고 불안하니까 튀었어?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캄보디아에 가 있었어요. 왔다 갔다 했었는데 왔다 갔다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2014년에 끝났구나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알이 이제 모든 자료를 이제 경찰에 넘겨준 거죠.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아니 씨 얘고 보니까 해외에 자꾸 왔다 갔다 한 거 보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여러분 살인죄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중지가 된대요. 근데 김씨가 몰란 거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 속담이 뭐다? 아는 것이 힘이다. 형사소송법을 배우자. 모르면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늘어나고 이제 뭐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쭉 이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공소시효 끝난 줄 알았어 이분이. 근데 해외 왔다 갔다 하니까 멈춰 있었던 거예요 공소시효가. 그 당시 공소시효가 15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14년에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 제보했는가 뒤에 얘기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참고 있어 지금. 되게 궁금한데. 되게 궁금하죠. 그래서 다음에 QNFGYWK니 공소시효 없애자. 도대체 범죄자가 시간 지나면 무죄가 되는 게 말이 되냐. 피해자는 죽을 때가 힘들게 사는데요. 가해자는 시간만 죽지도 않으면 그게 정상이냐. 또 네이버의 피고땡땡님이 강력범죄와 일정 금액 이상의 사기 횡령 배임은 공소시효 없어져야 되냐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경찰분이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수사를 계속 해가지고 인터폴에 공조를 해가지고 잡은 거예요.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 그래가지고 영화 있잖아. 나는 살인자단가? 그 막 자기가 범인인데 책을 썼잖아. 공소시효 지났다고. 그거 보고 뭐 따라했나?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거를 인터뷰를 했을까? 아닌가요? 보니까 제 의견이 틀렸나요? 이 사람이 말을 들어보니까 당시에 이승용 변호사의 가족분들, 그러니까 유족분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었대요. 그래서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아,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건 안타까웠던 거야? 아니 뭐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유족으로부터 사례비를 예. 받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올 여비를 마련하려고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족 중에 누가? 아니 그것까지는 뭐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결국 인터폴의 적색수배 요청에서 잡혔어요. 김 씨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다 2021년 6월 23일에 불법 체류 혐의로 현지에서 검거됐고요. 8월 5일에 추방 결정돼서 18일에 국내로 강제 송환돼서 제주로 압송돼가지고 지금 감옥 가셨는데 당시에 이수정 교수가 뭐라고 추측했냐면 아마 이 사람이 본인이 하고 이 인터뷰는 메시지였을 것이다. 누구에 대한? 원청을 준 사람에 대한. 백씨인지 몰라. 지금 그냥 아직 밝혀지지 교사를 않았죠? 한 사람. 시킨 사람한테 뭔가를 꾸준히 받고 있었는데 그거를 청부 살인을 한 그 대가로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이순 교수가 주장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끊긴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너 나 잊으면 안 돼. 너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말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그 알을 통해서 보낸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조져진 건 나였다. 하지만 조져진 건 나였고 나 원청 조지고 올게. 그렇죠. 원청 조지고 올게. 하지만 조져진 건 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검찰이 해당 사건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찌른 게 이 양반이에요? 모르죠.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하지만 그렇게 강력히 의심된다는. 뭐 혐의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예요. 구속시킨 혐의가 뭐야? 살인 교사야? 살인 교사 뭐. 살인 교사. 살인 교사. 왜냐면 인터뷰에서 자기가 다 증언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수사를 해보면 뭐가 뭔지 나와요. 살인으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죠. 두고 봐야 되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가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저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영화 같다. 그렇죠. 정 작가도 사실 이런 사건인지 몰랐죠. 네, 잘 몰랐어요. 그리고 보면서 댓글 보면서 다들 이게 그 알에서 뭐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다 알려주시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스케일이 큰 사건이었구나. 결국은 이게 정치권까지 연루가 돼 있을 수 있는 원청이 누구냐? 원청이 누구인지 검찰이 털면 안 나오겠습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어디까지 이게 발전될지. 자,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다 있는지. 근데 제주에도 그렇게 조폭들이 저도 성행하고 몰랐어요. 있군요. 진짜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제가 좀 제주는 현기영 선생이 꽉 잡고 있는데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물어보시죠. 제가 정리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면 완전 그것이 알고 싶다 본 건 줄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뒤에 그 알 걸어드릴 테니까 그 알 가서 보시고 오세요. 자, 그런데 이런 씁쓸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여기 수민님 댓글 우리 장례해주세요. 그나마 전직 검사 변호사나 되니까 인터폴까지 동원했지 일반인이면 이 사건 진즉 잊혀졌다. 더러운 세상.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겠어요. 근데 이런 댓글이 조금 있었어요. 네. 좀 덜어 그냥 한 기사 하나당 몇 개씩 있었던 것 같아요. KBS 사이트에도 있었고 그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닐까. 돌아가신 분의 직업은 이 사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건의 이름 자체가 제주도 변호사 살인 사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렇게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더 와닿거나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반인이어도 수사는 경찰분들 진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도 촬영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들기는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오늘 영상에도 구조알 잊지 마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